도대체 어디서 못난 씨를 받아왔기에 이 집에서 이렇게 염치도 없이 버티는 거야? 너 이 가게가 탐나서 그러니? 내가 미쳤다고 이 가게를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너한테 물려줄 것 같아? 그냥 지금이라도 어떤 놈인지 사실대로 말해. 진짜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언제는 애 안 들어서는 게 남편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면서요. 근데 왜 애가 생기니까 이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제가 바람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오키가 아니다. 그런 게 있어. 시어머니는 웬 여자 이름을 꺼내다 말고 흠칫하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느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하잖아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말이죠. 전 시어머니에게 오키가 누구냐고 캐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곧 죽어도 입을 열지 않으셨죠. 남편과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전 남편의 핸드폰이며 장부를 몰래 뒤졌어요. 하지만 뭔가 나오는 건 없었죠. 뭔가 더 알아보려고 해도 몸이 무거워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전 임신하고도 꾸준 가게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배려해주기는커녕 조금만 일이 안 되어 있어도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차라리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나올까 하는 생각도 수백 수천 번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나오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애도 안 낳고 나오면 제가 외도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출산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 봄, 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의 얼굴부터 확인했죠. 쌍꺼풀 없는 눈이며 작은 코에 얇은 입술, 결정적으로 턱 끝에 있는 점까지 남편을 고스란히 꼭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흠칫하더군요. 뒤따라온 시부모님 역시 영철이를 좀 닮은 것 같지 않어? 하면서 긴가민가 하더군요. 이래도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당신 어릴 때 모습이랑 판박인데. 그 자식이 나랑 닮았나 보지. 이걸 믿고 그동안 그렇게 뻗댄 거구만. 뭐라고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난 못 믿어.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겠어. 결국 남편은 유전자 감식업체에 자신과 아이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확인할 것도 없이 100% 친자였죠. 검사 결과를 받아든 남편은 망연자실해했어요. 아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었다고? 그럼 오키는 대체 왜 임신을 못한 거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오키라는 이름은 제 귀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오키라뇨? 그게 누구예요? 당신은 몰라도 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그런 남편의 뒤를 쫓아갔어요. 여자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남편을 따라가야만 할 것 같았죠. 다행히 마음씨 좋은 택시기사님을 만나 남편의 뒤를 몰래 밟을 수 있었어요. 차를 몰고 시 외곽까지 간 남편은 웬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쫓아 들어갈까 했는데 이내 다시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계속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또 다른 택시에서 웬 젊은 여자가 내리더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갓 20살이나 됐을까요? 앳된 이목구비에 늘씬한 몸매가 마치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연예인 같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오키라는 걸요. 내가 집 앞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배우한테 남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스캔들인지 몰라서 그래? 배우는 무슨 엑스트라 출연만 몇 번 한 주제. 뭐? 갑자기 찾아와서 웬 시비야? 내가 전화 안 받아서 그래? 일하느라 전화 오는 줄 몰랐단 말이야.
여자는 언제 그렇게 화를 냈냐는 듯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잔뜩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봐. 진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어? 당연하지. 몇 번을 말해? 내 첫 남자가 오빠인데 오빠 아니면 누구랑 결혼을 해? 연예계 생활 좀 하다가 자리 잡으면 소속사에도 오빠 만나는 거 얘기할 거야. 그 전에 나랑 약속했잖아. 애 생기면 바로 모든 거 다 접고 결혼하겠다고.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남편 입에서 그 여자와의 결혼 얘기가 나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 상대가 맞았던 거였어요. 본인이 바람을 피우는 주제에 뻔뻔하게 제가 바람 피우는 거라고 몰아세우다니 남편의 파렴치함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래, 애 생겨도 결혼해야지. 지금 그거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하면서 어이없어 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이 여자를 향해 무언가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네 집에서 왜 이런 게 나와? 지금까지 나 몰래 이거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감히 날 무정자증이라고 몰아가? 남편이 던진 건 다름 아닌 피임약이었어요. 아까 오피스텔로 들어가 찾아온 듯 했죠. 당황하던 여자는 이내 눈에 쌍심지를 켜더군요. 뭐야? 지금 우리 집 뒤진 거야? 이거 불법 침입인 거 몰라? 이거나 해명해. 그동안 나 모르게 피임약 먹고 있던 거냐고. 어쩐지 우리 마누라가 임신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뭐? 오빠 부인 임신했어? 내연녀는 제 임신 소식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몹시 당황하더군요. 아니, 그게 실은 어쩔 수가 없었어. 난 꼭 배우로 성공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임신하면 오빠한테 발목 잡히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야지. 나한테 무정자증이라고 몰아가고 뒤에서 몰래 피임을 해? 하마터면 M1 와이프랑 우리 애만 잡을 뻔했잖아. 말했으면 오빠가 이해해줬겠어? 자기 4대 독자라고 애 빨리 가져야 된다고 아주 닥달을 했으면서. 그리고 내가 언제 오빠를 무정자증으로 몰아갔어? 오빠가 먼저 부인하고도 그렇고 나랑도 3년 넘게 만나는데 애가 안 생긴다면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난 그거에 맞장구만 좀 쳐준 거야. 뭐?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더는 들을 가치가 없더군요.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예 그 내연녀와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것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한참을 더 다퉜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마누라랑 내 애를 버릴 뻔했잖아. 그게 내 탓인가?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어. 이 오피스텔도 집안의 살림살이도 다 내가 해준 거니까 당장 방부터 빼. 너랑은 이제 끝이야. 뭐? 오빠, 진심이야? 뒤늦게 내연녀는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오빠가 원하면 이제 피임 안 할게. 바로 애부터 가질게. 응? 됐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매몰차게 내연녀를 떼어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씩씩대던 내연녀도 그대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내연녀를 붙잡았어요. 잠시만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누구세요? 저 영철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내연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지금 설마 저희가 나누는 대화 다 들은 거예요? 네, 다 들었으니까 불렀죠. 전 그대로 내연녀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살면서 사람을 때려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내연녀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이거 왜 이래요? 몰라서 물어요? 남의 남자 뺏어갔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죠? 그 꿈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이랑 내 남편이 나누는 대화 다 녹음했고 다른 증거도 다 모아놨어요. 텔레비전에서 그 낯짝 보이는 순간 바로 다 들고 신문사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상간녀 소송이나 어떻게 할지 대비해요. 제 말에 여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 눈이 멀었나 봐요. 오빠가, 아니 남편분이 먼저 저한테 접근해서 잘해주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사모님이 임신한 거 알았으면 바로 정리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 말은 법정에서나 하세요. 전 계속해서 매달리는 상간녀를 밀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응징해야 할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시부모님만 있더군요. 마침 시어머니가 우는 저희 아이를 안고 어르고 있었어요. 애 엄마란 사람이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제 아들을 빼앗아 안았습니다. 제 거친 행동에 머쓱해하던 시어머니는 이내 웃는 얼굴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그동안 정말 억울했지? 미안하다. 그래도 이해해 주렴. 우린 정말 영철이가 무정자증인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아이가 친손주라는 게 확인되자마자 정말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뀌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우리 김씨 집안에도 4대 손이 나왔구만. 장하다 새아가. 참, 애기 이름은 정했고 학렬상 현자 돌림을 해야 하는데 영연이 어떠니? 영철이 이름 따서. 전 그런 시아버지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제 자식한테 끔찍한 김씨 집안 이름 물려줄 생각 없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뭐? 이혼한다고? 네, 저 지금 오키라는 여자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두 분도 아시죠? 그 내연녀. 오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시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걔를 네가 어떻게... 제가 언제까지 바보 천치처럼 모를 줄 알았어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으세요? 제가 하자 있는 여자 취급받으면서 밤낮으로 일하는 걸 볼 때 미안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아기 불륜으로 만들어진 더러운 씨 취급할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시냐고요? 당황한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런 집구석에 1분도 있고 싶지 않았죠. 우리도 영철이 바람난 거 알았을 때 말렸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네가 애를 못 낳고 있었잖니.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젊고 어린 여자랑 만나면 손주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미안하다. 우리 영철이가 4대 독자인 거 알잖니. 온 집안 어르신들이 김씨 집안 장소는 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고. 뭐 이대로 태 끊기면 어떡하냐고 야단인데. 그럼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변명 아닌 변명에 더 화가 나더군요. 정말 그 내연녀가 저보다 먼저 애를 가졌으면 그대로 저는 버림받았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뭐라 변명하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막 아이와 짐을 챙겼을 때였어요. 뒤늦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생전 사오지도 않던 꽃다발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죠.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가 얼른 다가가서 웬 케이크랑 꽃이니? 순자 주려고 챙겨온 거야? 하더군요.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해 여보. 괜한 의심으로 당신 너무 힘들게 했지? 우리 사이에 애가 너무 안 생기니까 난 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미안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전 남편이 내미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그대로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당황하던 남편은 이내 벌컥 성을 내더군요. 당신 서운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적당히 해.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하잖아. 사람 죽이고도 사과하면 끝이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 날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그보다 더하지. 7년 동안 애 못 낳는다고 온갖 구박 다 하다가 간신히 임신하니까 이젠 남의 애 가진 거 아니냐고 불륜녀 취급했잖아. 내가 그동안 좋아서 이 집에 있었던 건 줄 알아? 우리 애 태어나서 내 떳떳함 증명하려고 이 악물고 버틴 거였어. 앞으로
다시는 나랑 우리 애기 볼 생각하지 마.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뭐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좋아. 이혼해. 근데 애는 두고 가. 내 애잖아. 우리 애가 왜 당신 애야?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배 아파 낳은 건 난데 내가 키울 거야. 그러자 남편은 헛웃음을 쳤어요. 참나, 당신이 무슨 수로 애를 키워? 이대로 이 집 나가면 당신 내일부터 뭐 먹고 살 건데? 좋은 말 할 때 애 두고 가. 이혼 소송하면 그땐 국물도 없으니까. 직장도 뭣도 없는 당신이랑 번듯한 가게 사장 있나? 상대가 안 되잖아. 법원에선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법원이 미쳤다고 불륜을 저지른 당신 손을 들어주겠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전 남편 앞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내연녀와 남편이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재생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색이 되는 얼굴이 제법 볼만하더군요. 아까 내 뒤를 밟은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당신 말대로 법정에서 만나자고.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 전 망연자실한 남편을 뒤로하고 아이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아이를 빼앗으려고 들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제 팔을 꼬집으면서 애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애는 두고 가. 네가 무슨 권리로 김씨 집안 4대 독자를 데려간다는 거야? 3대 1의 싸움이라서 제가 너무 불리했어요. 이러다 남편이 주먹을 쓸까봐 겁도 나더군요.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자초지종을 설명듣더니 남편과 저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취조받는 사이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딸의 이혼 소식에 몹시 놀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시가 식구들의 만행에 대해 이런 방구도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제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왜 진작 이혼하지 않은 거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이제라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애미가 우리 딸 힘든 것도 몰라줘서 미안해. 앞으로 아무 걱정 말거라. 우리 손주도 너도 이 애미가 책임지고 보살펴 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모녀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못 본 새 언제 그렇게 컸는지 다들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둘째는 앞으로 자기가 돈 벌면 되니까 누나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새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남편과 시가 식구들 앞에선 센 척했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혼자 아이를 키울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가족들 덕분에 남편과 확실하게 갈라서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덕분에 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남편과 내연녀를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싸움이라는 게 원래 돈도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들었기에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왔어요. 워낙 남편과 내연녀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고 증거도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남편과 내연녀는 꽤 큰 돈을 제게 위자료로 지급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양육권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제 허락 없이는 아이를 만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이 일로 전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미치려고 했어요. 손이 귀한 집안에 간신히 생긴 5대 독자를 그대로 빼앗겼으니 그럴 만도 했죠. 잘못했다고 매달리던 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애는 또 낳으면 그만이라면서 저희 아이에 대한 집착도 깨끗하게 버렸죠. 그리고는 정말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어린 여자랑 재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이 된 사람 그 이후로 더는 관심 갖지 않았는데
얼마 못 가 이혼당하고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냐고요. 저도 아이도 너무 그립다고 말이죠.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대신 가게 일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5대 독자까지 키워줄 노예가 그리운 거겠지. 나 다른 남자 생겼고 곧 결혼할 거야. 다신 연락하지 마. 사실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전 남편을 효과적으로 떨궈내기 위해 거짓말한 거였죠. 제 말에 전 남편은 다시 길길이 날뛰었어요. 자기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그새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냐면서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이러다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쯤 전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회사 상사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는 전 남편에게 저를 대신해서 한 소리 해주셨죠. 저 순자랑 곧 재혼할 남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같은 남자가 대응하자 전 남편은 그대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뚝 끊겼죠. 언젠가부터 꼬박꼬박 붙여오던 양육비가 밀려서 뭐라고 사는 건가 싶어 알아봤더니만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노름에 빠져서 가게까지 날려먹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다행히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동생들도 각자 제 밥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제가 새 남자 만나서 시집만 가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셨죠. 그때마다 다신 남자 안 만날 거라고 큰 소리 쳤는데 부끄럽지만 몇 년 뒤 제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과 헤어지는데 도움을 줬던 그 직장 상사분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한번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전 남편과는 달리 너무 다정하고 사려 깊어요. 또 시부모님들도 제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지금 남편과 낳은 둘째 손주와 첫 손주 모두 차별 없이 예뻐해 주실 정도예요.